이번 시간에는 이제 마지막 챕터가 되겠어요. 제가 먼저 시간에 장애인에 대한 강의를 몇 편 보내드렸는데, 오늘은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강의를 하겠습니다. 이 강의가 끝나면은 이제 장애인 복지에 대한 그 참고 자료를 많이 올려드릴게요. 그래서 장애인 가족 챕터 15. 그래서 장애인 가족의 개념과 인권. 여러분들이 여기 인권이라는 그런 단어가 나오죠. 우리 사회복지사의 하나의 업무 중 하나가 소외당한 인권들을 임파워먼트 시켜서 그가 일생에 사는 데 있어서 도움을 주는 그런 업무를 하는 게, 중요한 업무를 하는 게 사회복지사라고 하겠습니다. 꼭 사회복지사는 하나의 케이스 워커, 아니면 그룹 워커, 커뮤니티 워커, 이렇게 업무를 하지만은 요즘에는 더 나아가서 자기 나름대로의 삶을 살기가 자아가 부족한 자들에게 장점을 찾아서 임파워먼트, 다시금 역량을 회복해서 사회에서 적응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이 이제 사회복지사 업무라고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장애인들이 하나의 장애로서 자기의 가진 소질을 다 발휘하지 못하고 소외된 생활을 하고 있죠. 이런 측면에서 장애인 가족과 개념과 인권이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강의를 하겠습니다. 장애와 장애인 가족의 개념이에요. 장애인 개념. 유엔이 정한 장애 인권 권리 선언 제1조에서는 장애인을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신체적, 정신적 능력을 불완전으로 인하여 개인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필요한 것을 스스로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태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장애인복지법에는 제32조에 근거하여 신체적 장애와 정신적 장애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신체적 장애는 외부 신체 기능 장애와 내부 장애와 포함하며, 정신적 장애는 정신 지체 및 정신 장애, 또 발달 장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의 가족의 개념을 보게 되면은 장애인 가족은 1명 또는 그 이상의 장애인이 다른 가족 구성원과 함께 동거하고 있는 경우를 의미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표 15-1에 보면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 유형 분류예요. 그래서 외부 신체 기능 장애가 있고, 신체 장애 중에서 내부 기관 장애가 있어요. 그래서 외부 신체 기능 장애를 한번 보겠어요. 지체. 지체는 우리 몸을 얘기하는 거죠. 절달 장애, 관절 장애, 신체 기능 장애, 척추 장애, 변형 등 이런 것들이 이제 지체 장애예요. 뇌 병변 장애는 뇌의 손상으로 인한 그러한 여러 가지 뇌 쪽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 인지라든가 아니면은 한쪽 마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뇌병변 쪽으로 들어가죠. 뇌의 손상에 인한 복잡한 장애다. 시각장애.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보고 있는 시력이죠. 눈, 시력장애, 시야, 결손장애, 견보임, 복사 이렇게 두 가지로 보인단 말이에요. 복사. 그 다음에 청각은 안에 이제 듣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청력장애, 평형 기능장애. 이제 귀가 듣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 귀에는 이제 평형을 유지하는 그러한 그 기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평형 기능이 문제가 있으면 어지럽고 또 토하고 이런 그러한 그 현상이 나타나고 있죠. 언어장애, 뭐 음성장애, 구어장애, 또 안면장애를 보겠어요. 안면 부위의 추상, 함몰, 비후 등 변형으로 인한 장애이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신체적 장애 중에서 내부 장애라고 해요. 내부 기관 장애. 우리가 보이지 않는 거죠. 그러나 기능 장애라고도 볼 수 있어요. 신장 장애, 투석 중이거나 신장을 이식받은 경우. 그 다음에 심신장애가 있어요. 심신장애는 일상생활에 현저히 제한되는 심장 기능 이상이에요. 간장장애 있어요. 간장. 일상생활에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 중증 기능 이상. 간장장애. 그래, 호흡기 장애는 일상생활에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 중증 호흡기 기능 이상이에요. 장류, 오류 장애는 일상생활에 현저히 제한되는 장류, 요류 장애, 전증 장애, 일상생활에 완전히 제한되는 만성 중증 뇌전증. 또 정신장애에는 이제 발달장애가 있고 정신장애가 있어요. 발달장애는 지적장애, 이제 지능지수로 따지는데, 그건 이제 70인 경우를 발달장애로 보고 있습니다. 자폐성 장애는 소아, 청소년, 자폐 등 자폐성장장애, 또 정신장애는 조현병, 조현 정동장애, 양극성 정동장애, 재발성 우울장애, 뇌의 신경학적 손상으로 인한 기질성 정신장애, 지속성 치료에 호전되지 않는 강박장애, 뚜렷장애, 기면장애들이 있다. 그 다음에 장애인 가족의 개념과 인권을 보겠습니다. 장애인 인권. 심신의 장애가 있다고 하더라도 인간으로서 존엄을 잃지 않고 품위 있는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제자 생활이 아닌 그 이상의 생활을 해나갈 수 있도록 국가로부터 보장받을 권리가 있어요. 장애인 인권은. 지금까지 우리 사회가 장애를 바라보았던 주류적 시각이나 장애인에 대한 통상적인 이미지를 한번 보겠어요. 이 장애로 인해 겪게 되는 모든 삶의 어려움과 비참함에 대한 지혜와 동정시각이 있었고, 또 이러한 장애를 위한 봉사하는 따뜻한 이웃을 이제 모습이 있었고, 장애인 개인의 초인적 능력을 통해 장애를 이겨내고 성공하는 극복의 이미지, 이런 것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장애인 인권에 대해서 한번 보겠어요. 장애인 인권 헌장은 장애를 이유로 사회의 여러 분야에서 차별받는 대우에 대해 비장애인과 동등한 대우를 요청하는 선언문이라고 하겠어요. 그래서 총 13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1장. 장애인은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 2장. 인간다운 삶에 대한 권리. 3장. 시민권과 정치적 권리. 4장. 장애인이 자유로운 이동과 시설 이용 편의 및 의사표현 서비스 제공의 권리. 5장은
교육받을 권리. 6장은 노동의 권리. 7장은 문화예술, 체육 및 여가 활동에 참여하는 권리. 8장은 가족과 함께 생활할 권리. 9장은 분리학대 및 멸시받지 않을 권리. 10장은 자신의 인격의 재산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법률상 도움을 받을 권리. 11장은 여성장애인은 임시출산, 육아 및 가사 등에 대한 보호와 지원 받을 권리. 12장 혼자 힘으로 의사결정을 하기 힘든 장애인과 그 가족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원을 받을 권리. 13장은 장애인의 특수한 요구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 장애인과 가족은 복지 증진을 위한 정책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나타내고 있다. 또 넘겨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참고는 장애인 차별 금지법이 있어요. 금지법의 의의. 그래서 1. 장애인은 당사자 주의에 입각한 입법 및 인권 패러다임으로 전환. 그 다음에 장애인 차별에 대한 가이드라인의 판단 기준 제시. 3장 장애인 차별을 보편성과 특수성을 충분히 감안하여 차별의 유형을 상세히 적시함으로써 장애인 차별 금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차별 판단의 기준을 제시. 4. 사회적 환자의 인권 증진을 위한 입법의 모범과 국제협약의 국내 이행의 기준 설정. 5번 차별 영역 설정. 이렇게 5가지가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등록 장애인 수와 별도로 장애인 실태 조사를 통하여 전체 장애인 수를 추정하고 있다. 이건 2023년 한 3년 지난 거죠. 조사 지역, 대상 가구 수, 완료율, 조사 장애 수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의 현황을 한번 보겠는데 이건 자료가 좀 지난 거죠. 2023년 장애 실태 조사를 통해 확인한 재가 장애인은 2억 6,374명이었다. 작년도 장애 실태 조사를 찾아본 결과도 아직까지는 별 차이가 없어요. 비슷한 숫자가 보이네요. 그러면은 또 넘겨보면은 여기 보면 재가 장애인 전체 이렇게 연도별로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어요. 또 여기 보면은 15-4는 성별 분포예요. 지체장애, 뇌변변장애, 남자, 여자 이렇게 다 조사 내용이 있습니다. 2023년 장애인 실태조사에서 나온 거죠. 그 다음에 여기도 보면은 연도별로 있어요. 연도별로 한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요. 여기도 이제 등록 장애 유형을 이제 표 15-7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5-8 장애 정도. 그래서 장애 가구 현황은 장애 가구 총 가구 수를 살펴보면 2인 가구가 40만 40.6% 가정이 많았고, 다음으로는 1인 가구가 26.6%, 3인 가구는 17.5%, 또 가구는 10.8%, 5인 가구는 4.5% 순으로 나타났다. 여기도 표다시 15-9
또 넘겨보겠습니다. 15-10 여기다 참고하시면 돼요. 15-11 거기 보면 이런 참고 자료가 있네요. 가구 15-12 가구. 그런데 제3 장애인 가족 지원 서비스를 한번 또 보겠어요. 장애인 예방 서비스, 예방이요. 모자 보건. 모자 보건은 이제 모자, 어머니와 자녀, 선천적 장애 발생 예방을 위해 1997년부터 모든 신생아에게 국고부담으로 선천성 대상 이상 검사를 무료로 실시하며 저소득 중에는 선천성 대상 이상 환자에게는 특수 조제 분유, 무료 지급 등 사후 관리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임산부, 유아의 영유아에 대한 의료 건강 검진 및 예방 임신, 육아집 심사의 발간과 보급 등 모자 보건 사업을 내실화하고 있으며 유전성 질병에 관련 장애 발생 방지 대책을 강화하고 있다. 또 산업안전은 1963년 도입된 아래 매년 10만 명 이상이 10만 명 이상이 산재재해로 인해 부상을 당하고 있으며 이 중 3만 명 이상이 신체 장애를 입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직업병을 조기 발견하여 장애 상태에 이르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특수 검진, 지정기관과 근로자에 대한 검진 항목을 확대하고 검진 누락 방지를 위한 검진 계획서와 제출과 심사를 강화하고 있으며 직업병 예방 대책을 수립하여 실시하고 있다. 일본도 거의 보면은 일본은 모든 장애인 정책이라든가 이런 사회복지 쪽에는 예방적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 예방적 차원의 이러한 제도적 장치도 있지만은 조금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죠. 그래서 교통안전을 보게 되면 정부에서는 교통사고 예방과 교통안전 증진을 위하여 교통안전 정책심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하고 있으며 1983년은 매 5년 단위로 교통안전기본계획 종합대책 및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그 다음에 장애인에 대한 가족 서비스 중에서도 의료 및 소득 보장 서비스예요. 그래서 의료 보장을 한번 보겠어요. 장애인은 의료 및 재활 지원으로는 사회보험제도서, 국민건강보험, 공적부재 들어서 의료보호, 저소득 장애 의료 지원,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 강경, 장애인의 등록 진단비 지급, 장애 검사비 지원, 발달 재활 서비스, 언어 발달 지원, 장애인 보조기 교부, 보장 건강보험급여 적용, 장애인의 의료 재활 시설 운영, 여성 장애인 출산 비용 지원 등이 있다. 또 소득 보장을 보겠습니다. 장애인의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국가에서는 제공하는 직접적인 소득 보장 정책은 공적 보조의 일환으로서 실시되는 소득 보장이죠. 그래서 이제 국민기초생활보장이 있고 생계보조 수당 지급 사업 및 자립 지급 대여 사업이 있고 사회보험 장애연금 또는 일시를 조세 감면 또 이용요금 할인 등을 통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책이 있다. 대여
자금의 종류는 생애 자금, 융자죠. 융자 사업이에요. 취업에 필요한 지도 및 기술 훈련비, 기능 회복 훈련에 필요한 고가의 재활기구 구입비, 고가의 사무보조기기 구입비, 기타 시 도지사가 장애인의 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등이 있다. 성년 등록장애 대상이 된다.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보육교육에 대한 걸 한번 보겠어요. 장애인에 대한 교육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정책으로는 장애 보육료 지원과 여성장애인 교육 지원,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에서의 특수교육 실시 및 운영비 지급, 대학원 특례 입학제도, 특수교육 종합훈련 계획 등이 있다. 또 직업훈련으로는 장애인 고용 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정 및 한국장애인 고용촉진공단의 설립의 기반으로 다지게 되었다. 1992년 12월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으로 전면 개정되어 장애인 고용정책, 직업재활정책을 탈바꿈으로 하는 기회가 마련되었다. 또 편의시설에 대한 걸 한번 보겠어요. 편의시설, 장애인의 접근성 보장. 접근성은 이제 어떻게 보면 그 편의시설을 접근성 보장이라고 해요. 그래서 편의시설 설치에 의해서 대표적인 법적 근거로는 보건복지부가 1997년 4월 10일 법률 제 5332호로 제정한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을 그 법에 제정이 되어 있어요. 주거는 공동주택 특별분양 알선,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에 의해 등록장애인은 무주택 세대죠. 정신장애 시체인 경우 배우자 포함에게 국민주택 등에 해당하는 주택을 공급 시 무주택 세대 주인 장애인에게 특별 공급할 수 있도록 알선하는 제도가 있다. 그 다음에 교통 편의시설을 보겠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교통수단에 대한 접근성은 승용차 관련 공공 교통수단 관련 접근성으로 나눈다. 정부, 개인과 기업의 생산성, 국가 경제의 성장, 선진국과 후진국의 소득 격차는 시각 격차와 정보화 수준에 의해 결정되고 있어 지식정보 시사에서 개인과 기업, 국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언제 어디서나 유용한 정보를 획득함이 필요로 한다. 형태로는 가공 및 활용할 수 있는 환경과 능력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기타 서비스요. 장애인 가족을 위한 서비스 영역으로는 장애인 활동 지원이 있어요. 장애아 가족 양육 지원이 있어요. 1에서 3. 또 발달 장애인은 공공 후견인 심판 청구 비용 지원. 발달 장애인 공공 후견인 활동 비용 지원. 또 발달 장애인 부모 상담 지원, 발달 장애인 가족 휴식 지원, 장애인 거주 시설 운영, 방송 수신기 무료 보급모, 자막 방송 수신기 화면 해설 방송 수신기, 난청 노인용 수신기, 실비 장애인 거주 시설 입소 이용료 지원, 장애인 방송 시청 지원,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 공동주택 특별분양 알선, 무료 법률 구조 제도 실시 등이 있다.
많은 혜택이 있죠. 그 다음에 또 여기 보면은 경제적 문제에 따른 지원 정책을 보겠어요. 장애인의 연금 18세 이상은 장애연금법에 중증 장애인으로 등록된 장애인들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부로 온라인 신청을 통해 지급받을 수 있다. 여기 뭐 2024년도 신청 기준 단독 가구는 130만원, 부부 가구는 208만원 이렇게 비용이 돼 있어요. 15-3 장애인 연금 지원 내용에 대한 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 수당 및 장애 아동 수당이에요. 장애인의 경제적 지원 정책은 다음 표 15-14가 있다. 예, 이것도 여러분들이 표 15-14를 장애인 수당 및 장애 아동 수당 지원 대상 및 지원 내용을 한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장애인 가족 문제와 지원 정책이에요. 보육 및 교육 문제에 따른 지원 정책, 장애아 보육료 지원. 그래서 장애아 보육료 지원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되죠. 원칙적으로는 장애인 복지카드 등록증을 소비한 만 12세 이하의 미취학 장애 아동의 지원 대상이며, 장애 아동 보육료는 인건비 지원 시설 58만 7천원, 인건비 지원 시설 수납 한도액으로 지원되어 있다. 장애인이 방과 후 보육료 12세 이하 등록 장애아 또는 8세 이하 특수교육 대상 취약 아동에게 29만 8천원으로 지원하고 있다. 여성 장애인의 교육 지원이 있어요. 여성 장애인의 교육 지원은 제공기관 신청, 장애복지법에 의한 등록 여성 장애인으로 참여하여 교육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역량 강화 교육 프로그램, 정서 안정, 사회성 형성, 기초 경제적 역량 강화 등 자립 능력 형성을 위한 프로그램, 상담 및 사례 관리, 자조 모임, 지역사회 연계 지원 받을 수 있다. 또 넘겨볼게요. 또 정보화 교육이에요. 정보화 교육은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이제 주최를 하고 있죠. 1588-2670 신청을 하면 돼요. 그래서 등록 장애인으로 전국 장애인 정보교육기관에서 PC 운용이라든가 OA 운용, 생활 활용, 멀티미디어 등 무료교육으로 집합교육과 중증 장애인은 1대1 방문 교육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장애 학생 보조 격차 해소하기 위해서 이제 장애 학습 정보 격차 해소 지원은 국립특수교육원, 여기 보면 이제 www.nis.gokl 사이트에 신청할 수 있고, 장애인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특수교육 대상자, 시각, 청각, 지체, 지적, 자폐성, 정서, 행동, 의사소통, 학습, 건강, 발달, 지체 장애, 특수학교 및 특수학교 교사, 일반 교사를 위한 콘텐츠를 개발하여 사이트 운영을 통해 지원하고 있다. 또 보육 및 교육 문제에 따른 지원 정책이에요. 국립특수교육학교 및 국립부설학교 특수학급 지원, 국립특수학교 및
국립부설학교 특수학급 지원 해당 기관 신청은 국립특수학교 재학 중인 장애 학생, 특수교육 교주원 대상 특수교육 대상의 학생 중 중증장애, 학생 우선 지원, 방과 후 교육비, 돌봄 교육실, 특수교육 학생 희망자의 전원 지원 대상이며 특수교육 대상의 학생 전인적 발달 도모 및 부모의 사회활동 참여 증대를 위한 방과 후 학교 및 돌봄 교실을 운영 지원을 하고 있다. 예, 청소년 발달 장애 및 방과 후 서비스 활동도 있고요. 또 어린이집 우선 입수 지원도 있고, 또 장애인 가족 문제와 지원 정책은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